아까 혼동 있었죠? 혼동. 혼동. 173페이지 가세요. 자, 혼동이란 단어 있습니다. 혼동. 글자는 이런 겁니다. 혼합해서, 혼합, 섞여서 동일 인에게 들어가는 것. 그러면 혼동은 자, 2편 물건이 있고 3편 뭐가 있죠? 채권이 있죠? 그러면 채권의 혼동도 있고 물건의 혼동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받으면 어떻게 될까? 갑이 채권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1억의 채권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갑은 아버지고 을은 아들이야. 부자지간에도 채권 채무 관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 있거든요. 그러다 갑이 뭐 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뭐가 들어온 거야? 이 채권을 아들이 상속받았다는 얘기야. 누가? 아들이. 그럼 존재 가치가 있나 이게? 없어요. 그때 날아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채권의 혼동도 있어요. 채권, 채무가 같은 사람한테 뭐하면? 들어가면. 어차피 상속받았으니까 자신이 무슨 자이면서? 채무자이면서 자신이 무슨 자야? 그럼 존재 가치가 없잖아. 이게 채권의 혼동이에요. 아셨어요? 채권, 채무 같은 날아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물건의 혼동이야. 무슨 혼동? 물건 혼동.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자, 을이 전세권 가지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전세권 등기 사항이가 아시죠? 전세권은 왜 등기 사항일까? 응? 모르면 그렇게 다들 맞아요. 물건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전하니까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빌려 쓰다가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갑이 무슨 권 취득하면? 그를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예? 등기에 취득하겠죠? 법률 행위니까. 그럼 이때 이 전세권은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그럼 이때 전세권은 언제 소멸할까요? 응? 첫 번째, 자,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쭉 가서 말소를 해야지 비로소 소멸한다. 네? 왜 자동입니까? 모르면 자동. 기타 속에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기타. 이건 이제 알아야 되겠죠. 혼동 어디다 소속이? 법률 규정. 그러니까 이 전세권 언제 소멸한다? 이걸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 뭐하고? 전세권하고 소유권이 한 사람한테 혼합돼서 들어갔잖아요. 그럼 존재 가치 없는 건 뭐 한다? 소멸시킵니다. 그게 혼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8개 물건을 분류를 해봐요. 8개 물건. 1번이 뭐죠? 무슨 건? 점유권. 자, 나머지 거 몽땅 묶어서 2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서 명칭이 뭐다? 네, 본권. 본은 근본, 기본. 그러니까 점유권은 뭐가 아니다? 본권이 아니다. 자, 본권은 다시 나눕니다. 2번. 무슨 권? 소유권이지.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3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서 무슨 물건이라 한다? 네, 제한 물건이라고 한다. 그럼 제한 물건은 뭐가 있을까? 용익 물건, 전이 있고, 담보 물건, 유질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동은 뭐는? 혼동은 자, 나눠보세요. 점유권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점유권 할 때는 뭐 한다? 본권,
아닌 점유권. 요거 할 때는. 그러면 여러분들 본권 아닌 점유하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가 빌려 쓰다가 뭐하다가? 빌려 쓰다가 사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점유권이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아니 지금 노트북을 내가 빌려 쓰고 있어. 그럼 내가 뭐하고 있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샀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본권 아닌 점유권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지. 그래서 혼동은 본권 아닌 점유권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혼동은 본권 안에 들어가서 뭐가 아니고 점유권이 아니고 본권 안에 들어가서 본권인 무슨 권자가 제한 물권 갖고 있는 사람이 본권 대표 무슨 권 취득하면 이게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동할 때는 이 점유권은 예외. 그러니까 본권 아닌 뭐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본권 가져봐야 점유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다가 뭘 취득하더라도 본권 취득하더라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성질상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191조 있습니까? 네. 사망이 제일 먼저 A다 그런 얘기예요. 사망부터 먼저 기억하라는 얘기야. 뭐는? 점유권은 본권 아닌 점유권은 혼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75페이지 가로 4번 제목이 뭐죠? 거기가 제일 먼저 봐야 될 타이틀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점유권이라는 것은 뭐 관계없이 본권 유무 관계없이 현재 사실상 지배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그래서 1.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뭐 취득해도 점유권은 소멸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동은 어디 얘기예요? 점유권이 아니고 본권 들어가서 하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혼동은 어디 영역이 아니고 점유권 관계없고 본권 들어가서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하단 말이야. 혼동. 근데 채권의 혼동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 범위는 물권 혼동만 시험 범위야. 그 물권 세 개가 문 딱 열면 뭐하고 뭐가 있어? 물권 문을 빵 차고 들어가면 문이 두 개밖에 없어. 무슨 방하고? 점유권하고 뭐요? 본권. 순서가. 그러면 혼동은 뭐는 관계없는 거야. 그 점유하던 자가 본권 취득해도 점유권은 사라질 이유가 없어. 성질상. 그러니까 혼동 어디 안에 들어가서? 본권 안에 들어가. 본권 빡 차고 들어가면 다시 문이 몇 개 나와요? 뭐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제한 물권 갖고 있던 사람이 뭐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제한 물권은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됐어요? 제일 우선순위를 먼저 기억을 해야지 그 다음 다 안 틀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맑아져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머리가 뭐야? 자꾸 머리가 아파. 왜? 자기 용량을 뭐하기 때문에? 초과하기 때문에. 왜? 억지로 집어넣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면 자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해요. 슬슬 몸에 뭐가 오기 시작해요 지금? 무리가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부에서 뭘 받으면 스트레스 받죠? 그죠?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뭐로 치료해요? 빨아낸다고요? 아니 독에 물리면 결국 그 독으로 치료하지 않아요?
그 독을 가지고 희석 씨가 다시 또 독을 치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공부에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공부로 풀어야 된다고, 이거로. 그렇지 않고 가서 술로 풀면 어떻게 된다? 지금 마셔도 괜찮아. 근데 술 먹고서 그 다음날 지금 힘들어, 안 힘들어? 이 자꾸 며칠 가게 되면 자꾸 안 하잖아. 그죠? 술을 먹더라도 술을 언제 먹는다? 아니. 공부를 하고 나한테 내가 공부 열심히 했잖아. 그 보상으로 술을 먹으라고. 공부 안 했으면 술도 먹지 말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 너무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1시간 듣고서 한 수십 개를 한다니까. 제가 했잖아. 민법은 1시간에 그냥 몇 개? 한 개. 그리고 191조 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그것만 봐봐. 이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래서 그게 충분히 내가 먹어오면 이해가 되면 한번 이해된 것은 까먹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 글자를 뭐 한다? 생각이 나는 거야. 이번에 모의고사 보셨어요? 그럼 사셨어요? 네. 그럼 샀으면 뭐 해야 돼? 그럼 풀지 않아도 좋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정답 있지? 그 정답이 이 기본 수업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거기다 써놔. 모의고사 몇 회 딱 적어놔. 그럼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매달 모의고사 사셔가지고 정답이 이 기본 수업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표시만 해놔. 그러면 저절로 될 거예요, 공부가. 설명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생각 좀 할 때가 됐어, 안 됐어? 또 학교는 또 9시 반부터 뭐 한다면서. 왜 자꾸 사고를 쳐? 또 뭐 1등한 사람 뭐 줬다면서. 예? 전 따라하지 않아요. 따라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 할 테니까 일단 모의고사 사가지고 뭐 한다? 찾아. 첫 회 찾을 때 굉장히 힘들어. 왜? 내가 목차를 잘 모르니까 좀 헤맬 수 있어. 근데 그 참아서 찾아가는 그 과정이 공부다. 왜? 머릿속에서 계속 그게 어딘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머릿속에 계속 그 글자가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머무르는 동안이 공부야. 찾았을 때. 그래서 몇 문제를 찾는다? 40문 찾아가지고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모의고사 사가지고 다시 찾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 쉽게 찾아, 이제부터는. 그래서 모의고사 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 왜? 지금 몇 월 달 시험 봤죠? 그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몇 번 있어요? 6번 모의고사를 계속 찾아보세요. 그게 실력이야. 그러면 맨날 찾는 데가 맨날 찾는 곳만 찾게 돼 있어. 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나오는 것이 주로 나와. 가끔 어렵게 내는 건 몇 문제 빼고는.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혼동은 일단 점유권은 예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영역이 아니고 점유권 아니고 본권 안에 들어가서 노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했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전세권자가 무슨 권자가 뭘 취득하게 되면 이게 한 사람한테 들어갔잖아요. 혼합 동일 들어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세금 존재가치 없으면 뭐 한다?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 자동 소멸, 말소 소멸.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규정 소멸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이 이거 취득하기 전에 이 전세권이 혹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네? 이건 갑거고 이건 을거고 이 전세권의 병이 만약에 저당권이 달려 있으면 얘가 이걸 취득하더라도 이거 만약에 죽이면 이 제3자도 죽는다는 말이 안 되잖아. 그때는 뭐 한다? 제3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때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면 안 되겠다. 됐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1조. 자, 밑에 가로 2번.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173페이지. 173쪽. 몇 쪽? 쪽. 자, 가로 2번.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이 소유권 제한 물건은 한 묶음 하면 뭐예요? 본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동은 어디 영역이 아니고 점유권 얘기는 아니에요. 점유하는 사람은 본권 취득해도요.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고 혼동은 어디? 본권 안에 들어가서 제한 물권자가 본권 소유권 취득하면 그 제한 물권은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혼합, 동일 뭐한다?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누구?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갑수의 토지, 을이 무슨 권? 지상권 취득하고 다시 병이 그 지상권에 뭐 가지고 있다? 저당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권 지상권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그 제3자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을의 지상권은 뭐 하면 안 된다?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조문상은 다 끝난 거예요. 자, 혼동은 물권 세계에 들어가면 점유권자가 뭐 취득해도 본권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제 본권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제한 물권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취득했을 때? 소유권 취득했을 때 제한 물권 뭐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 제한 물권이 제3자의 목적이 되면 그때는 소멸하면 안 되겠지?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근데 제일 어려운 데가 그 니은이야, 니은. 본인 이익을 위해서 뭐 하지 않는 경우? 소멸하지 않는 경우. 누구 이익을 위해서? 본인 이익을 위해서. 자, 갑구가 있습니다. 갑구. 갑이 소유권이 있습니다. 토지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이 토지를 뭐로 집어넣고 담보 제공해서 뭐 받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죠?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는 대출 해줬다는 이 사실을 담보로 잡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을굴 안에 첫 번째 을 저당권을 잡아놨습니다. 금액이 1억입니다. 얼마 채권 때문에? 1억 채권 때문에 뭐 설정해놨어요? 저당권.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 하면 이거예요. 3편 채권에 무슨 대차를 하고 그 다음 뭐요? 2편 물건 부동산 담보가 들어온 거야. 이걸 법률 용어로 저당권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당권은 뭐야? 부동산 담보권. 부동산 무슨 권? 담보권.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채권이 있으면 경매했을 때 무슨 변제가 있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권? 입장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또 갑이 돈이 필요해서 다시 토지를 다른 은행에 또 집어넣고 대출받았어요. 그럼 몇 번째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병이 저당권 설정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이 사람 금액도 뭐다? 1억이야, 1억. 그럼 병 입장에서는 이 가치가 지금 적어도 예? 경매가 돼도 2억 이상 나온다는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가겠지. 그럼 이 사람도 뭐가 있는 거야? 무슨 면제가 있어요? 그럼 병원 들어갈 때 무슨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앞에 사람이 일단 이 사람이 먼저 입장하고 그 다음에 잔액 있을 때 들어가서 받겠다는 얘기지. 입장 순서가 몇 번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갑이 을한테 이 토지 가져가라는 얘기야. 뭘 가져가라고? 돈이 없으니까 가져가래 그냥. 그러면 을이 만약에 뭘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했다고 봅시다. 누가? 여기 을이 이 사람이 두 번째 을 만약에 무슨 권 취득했다? 취득하게 되면 사라지겠지. 그러면 제한 물권자가 뭘 취득하면
그럼 이게 원래 죽어야 되잖아. 그럼 이 저당권자가 만약에 이 1번 저당권자가 만약에 소멸했다 한다면 뭐 했다면? 소멸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현재 소유자는 누구고? 아니, 소유자는 을이고 이 사람 소멸했지. 그럼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이게 몇 번 되는 거야? 1번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2번이 1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병이 돈을 회수해서 병이 저당권을 실행했어. 병이 뭐 했다고? 저당권 실행했어. 그럼 뭐로 집어넣는 거야, 병이? 경매에 집어넣는 거야. 에? 그럼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겠지. 경락이니 경락대금이 딱 1억밖에 안 남았어. 아니, 가치가 하락하는 바람에. 그럼 여기 딱 얼마 떨어졌어요? 그럼 누가 배당받아? 네? 이건 죽었다 그랬으니까 안 되고 정이 딱 들어와서 얼마 받고 딱 받고 나가죠. 그러면 을은 병은 만족했죠? 만족했죠? 정도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만족했죠?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유유. 왜? 소유권 날라갔잖아. 아니, 경락받는 동시에 이건 날아갑니다. 누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정. 그럼 우리 한 게 뭐야? 괜히 뭐 취득해서?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부당하다? 이 을한테 부당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선순위 저당권자가 뭘 취득했을 때 이 선순위가 만약에 뭐하면 이게 뭐하면 소멸하게 되면 이 을한테 자신한테 부당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가 취득했을 때는 선순위가 취득했을 때는 이 선순위는 뭐하지 않는다? 네? 선순위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시세요? 선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뭐였다고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1번으로 순위 승진하잖아요. 그 부당하다는 얘기. 누구한테? 을한테. 그런데 혹시 2번 저당권자가 혹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누가 했을 때?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누가? 병이. 이때는 이 2번 저당권자 있죠? 네? 이걸 소멸시켜도 관계가 없다는 거. 관계없어. 그 이유는 이 남아있는 사람의 저당권 순위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순위 변동 순위 변동이 뭐야? 없다면, 그죠? 근데 뭐 한다? 소멸시키고 순위 변동이 만약에 뭐 하면 있다면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 2번이 1번으로 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올라타지 말 것. 아니, 올라타지 말 것. 아셨어요? 그러면 2번이 취득했을 때는 2번 죽여도 변동이 없죠. 올라타는 거 없죠. 근데 만약에 1번, 2번 있을 때 1번이 취득했을 때 1번 죽이면 2번이 1번으로 올라타죠.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은 뭐하고 있고요? 생. 선순위 저당권자가 취득하면 선순위는 그대로 뭐하고? 생. 살아있고 후순위가 취득하면 사. 죽여도 좋다. 아셨어요? 바로 응용 들어갑니다. 저당권 1번 손 피세요. 써봐야 의미 없어요. 1번 입었을 때 1번이 취득했습니다. 1번 죽이면 어떻게 될까? 얘가 또 올라타잖아. 안 돼. 그러니까 1번 취득은 그대로 둬야 돼. 근데 2번이 취득합니다. 죽여도
그래도 1번 그대로네. 그죠? 그럼 응용합니다. 저당권이 3개입니다. 몇 개? 3개. 자, 2번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2번 죽일까 살릴까? 왜? 2번 죽이면 얘가 또 3번에 올라타잖아. 안 돼. 그럼 3번이 취득하면 변함 없잖아. 한 번 더 해드릴게. 저당권이 5개야. 4번이 취득했어. 죽이면 될까 안 될까? 왜? 올라타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5번이 취득하면 좋죠. 바로 들어갈게요. 174페이지 맨 꼭대기 니은 본인 이익을 위해서 뭐 하자는 경우 왼쪽에다 올라타지 말 것. 올라타지 말 것. 이게 뭐죠? 선생후사입니다. 후가 취득할 때는 후 죽여도 문제가 없어. 근데 누가 취득했을 때, 선 취득했을 때 죽이면 후가 올라타잖아요. 안 돼.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본인 이익 보호를 위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갑수의 토지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 갖고 있는 경우 을이 갑수의 토지 취득한 경우에 본인 이익을 위해서 을의 1번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판례 2개 있죠. 판례 2개 있습니다. 1번 A 부동산에 관해서 갑이 근저당권 취득한 후 을이 가압류 등기를 경유했습니다. 근저당권자 갑이 A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의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뭐하게 되면 가압류 채권자가 올라타죠. 그러면 을이 이론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근저당권자 갑이 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갑의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선생이죠. 또 밑에 것도 똑같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권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대항 요건 갖춘 뒤 누가 붙어 있어요? 저당권 설정됐죠. 혼동으로 물권 소멸 원칙 예외 규정인 191조 1항 단서를 준용해서 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전부 다 이 이야기죠. 선. 앞에 게 뭐 하면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1번은 죽인다 안 죽인다? 살아있던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죠. 아니 글자만 다르지 내용 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취득하면 선이 뭐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선은 그대로 뭐한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판례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1번, 2번 저당권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첫 번째 근저당 밑에 가압류 있는 거나 또 대항력 갖춘 임차권 뒤에 뭐 있는 거나 저당권 있는 거나 그러니까 맨 앞에 사람이 뭐하면 선이 뭐하면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네, 그 선순위 권리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혼동 설명은 이렇게 설명 한 문제짜리입니다. 혼동. 그러니까 혼동 처음 들을 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가 아니고? 점유권자가 본권 취득해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혼동은 어디 안에 들어가서? 본권 안에 들어가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제한물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소멸한다. 근데 그것이 제3제 목적이 되어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특별한 거 올라타지 말 것. 그죠? 그러니까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뭐하면 취득하면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선생, 후사.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음 172페이지 172쪽. 자, 소멸 시효 단어 나왔습니다. 162조. 그죠? 소멸 시효하면 뭐가 떠올라요? 응? 취득시효? 좋습니다. 그럼 소멸시효, 취득시효를 이렇게 연결하는 용어가 뭐지?
그렇게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연습하면 세트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 이거 맞추고 저거 맞추고 비교해도 맞추고 가면 갈수록 실력이 늘어요. 자, 162조 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뭐한다? 네, 채권은 10년짜리도 있고요.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소멸시효 자체가 시험법 아니니까 큰 원칙만 보시면 돼. 채권은 모두죠.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물권 중 용익물권을 얘기해요. 162조 1항은 채권 모두, 162조 2항은 뭐예요? 물권 중 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간? 그럼 아까 채권은 아까 왼손 다 했었죠. 물권은 8개에서 이것만. 뭐요? 전. 밑에 줄거져 있죠. 결국 물권 중 용익물권만 뭐의 대상이 된다. 그럼 안 걸리는 게 뭐다? 점유권, 또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니까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아까 등기청구권이 있었지. 말소등청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소유권 물청도 뭐의 대상이 아니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소유권 안에 내용이 되는 상린관계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소유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돼요? 네? 거기 있죠, 지역권. 용익물권은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효. 나올 때마다 소멸시효가 나오면 채권 모두 물권 용만. 소멸시효하면서 뭘 또 같이 기억해야 돼요? 응? 취득시효.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미등기 매수인. 매매계약고 등청 던지면 태클 걸고 들어온 용어가 뭐다? 소멸시효 대상이다.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얘기죠. 법원 가니까 뭐는 맞지만 소멸시효 대상은 맞지만 완성은 안 됐어. 뭐 때문에? 점유 때문에. 근데 매매 가지고 못 던지면 취득시효 등기청권 가지고 가서 뭐한다? 등기. 언제 취득해요? 완성했을 때요? 이행 판결 받았을 때요? 언제? 등기했을 때. 됐죠? 거기서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자, 그렇고 이제 우리가 봤던 것들 봅시다. 136페이지 가볼게요. 136쪽. 정리하는 겁니다. 185조, 그게 바로 이제 물권 무슨주의? 법정주의. 그래서 물권은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는 뭐죠? 관습법에 의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민법전에서 인정하는 물권 종류가 몇 개? 8개. 그래서 137페이지 보시면 표가 있었지, 아까. 그죠? 그래서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점유권 기억하시고, 그 표 가지고 물권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 분류는 어때요? 계약 분류는? 그러니까 물권 분류는 점유권, 본권, 본권은 소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지지전, 유죄 있잖아요. 그럼 계약 분류는, 채권 계약 분류는 첫 번째 계약 분류, 전형, 비전형, 낙성, 유물, 쌍무, 편무, 유상, 무상. 이렇게 비교되는 거 이렇게. 판 가지고. 자, 그래서 138페이지 가시면 체킹하세요. 관습법상 인정하는 물권. 1번 무슨 기지권하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무시상권 체킹해 놓으시고요. 밑에 관습법상 물권을 부정한 경우 있죠. 주로 시험 나오면 거기서 나와. 부정한 경우. 특히 3번 보세요. 3번에 뭐라 했습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건물에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고 그랬죠.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또 건물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 등, 기 매수인은 절대 뭐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 살고 있으면 뭐는 있는 거야? 살고 있으면 점유권은 있겠죠. 네, 그 테마 기억하시고 다음 140페이지 가셔서 물권적 청구권. 자, 물건에서 뭐가 온다? 물건을 누가 침해했습니다. 누가 침해했을까요? 뭘 침해해요? 아시겠어요? 누군지 몰라. 그럼 침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손 해봐요. 권리가 있어야 돼. 내놔. 해야 됩니다. 뭐 한다? 내놔. 두 번째, 치워라. 세 번째, 하지 마. 할 권리가 있어야 되죠.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고치면 이게 반환. 뭐라 한다? 네. 반환, 청구권. 점유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치워. 방해 뭐예요? 제거. 하지 마. 방해 예방입니다. 이 세 가지 세트 명칭을 물권적 청구권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물건에서 온다는 것. 아셨습니까? 물건 침해했을 때 물건에 힘을 갖게 만드는 말이 뭐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채권 침해했을 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또 채권적 청구권이야. 채권 침해하면 아니 이거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침해하면 뭐 가지고 해결하고 물권적 청구권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채권은. 그럼 아까 물건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지. 아까 미등기 매수인 뭐가 없었어요? 소유권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가지고 내놔. 두 번째, 치워. 하지 말 권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근데 미등기 매수인은 아까 뭐 밖에 없었어? 그럼 본권 아닌 뭐 가지고? 점유권 가지고도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청 종류는 일단 몇 가지? 세 가지. 뭐예요? 내놔라, 치워라, 하지 말 권리가 있죠. 그래서 종류는 140페이지 보시면 3번에 1번 있죠. 방해 모습에 따라서 1. 반환 청구권. 내놓으란 얘기죠. 두 번째, 방해 제거. 치워라 그 얘기죠. 세 번째는 방해 예방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뭘 가지고 본 거예요? 방해하는 뭐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있죠. 니은 2번 기초가 되는 뭐다? 물건의 종류에 따른 분류. 자, 기억. 점유권에 기인한 뭐다? 물권적 청구권하고 본권에 기인한 물청을 나눌 수 있죠. 그럼 여기 뭐죠? 점유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쪽은 뭐라고 할까? 이쪽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이렇게 한다고. 이쪽은 점유물 방해 제거. 이쪽은 이렇게 하겠죠. 소유권 갖고 있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이렇게 하겠지. 뭐라고? 소유물 반환. 이쪽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겠지.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뭐가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뭐는 못 던지는 거야? 이거 못 던져. 근데 무슨 권 있으니까 이거 던지겠죠. 그럼 보통은 두 가지 다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요? 소유자들이. 그럼 두 가지 다 갖고 놀면 되는 거고,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갖고 놀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물청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 위에 특성 보시고요. 가로 2번에 특성 있어요? 특성에 보시면 여기 2번 있죠. 종된 물청은 주된 물건과 언제나 운명을 뭐한다? 잊어먹지 마세요. 주, 종 관계에 있을 때 언제나 운명을 뭐한다? 같이 한다. 그러면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 물청이 남아있을까? 남아있지 않을까? 소유자 바뀌면요, 반드시 소유권 물청도 뭐한다?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반드시 오면 뭐한다? 같이 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계속 넘겨보세요. 자, 페이지 145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네. A-1, A-2 밑에 거기 중간에 들어간 문장이 나오죠. 토지를 뭐 했는데? 매매했는데 등기하지 않고 있다. 그럼 무슨 권은 없다? 본권 대표 소유권 없다.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그래서 아까 이거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더라? 두 가지. 매매 계약, 등기, 청구권, 등기. 그것이 여의치가 않으면 취득시효, 등기, 청구권, 등기한 방법이 있었죠? 자, 그다음 밑에 B, 물권과 물청은 반드시 운명을 뭐한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가지고 반환, 소유권 가지고 방해 제거, 예방도 있고 또 점유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극복할 게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걸 나중에 극복을 하셔야 돼. 무슨 물건? 네, 이제 물청 얘기는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끝날 거예요. 이건 지금 할 게 아니고 이제 일단 소유권 물청도 있고 모두 있다는 거, 점유권 물청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51쪽 가시고요. 자, 186조 있었습니다. 자, 자동 취득입니까? 등기 취득입니까? 그래서 오른쪽에다 무슨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 아니고 뭐다? 등기 취득하는 것이 법률 행위입니다. 자동 취득이 아니고 뭐다? 등기 취득. 네, 다음에 넘기시고 152페이지 아까 있었습니다. 매매에서 등기까지 넘어갔을 때 우리는 매매를 뭐 하게 되면 매매를 뭐 하게 되면 X 하게 되면 등기도 뭐다? X. 그래서 유인성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맨 밑에 디귿. 디귿. 뭐를 X 치게 되면 등기도 뭐다? X. 이게 바로 뭐예요? 원인이 결과에 영향이 있다. 무슨 성? 유인성. 그게 판례 태도야. 소유권 언제 복귀? 자동 복귀, 말소 복귀. 응? 자동 복귀지 말소 복귀가 아니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 155쪽 가세요. 자, 무슨 등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중생 등기가 나오면 제목이 또 하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갑을 있을 때 갑이 팔면 뭐가 되고, 갑을 팔고 갑이 또 병한테 팔면 이중매매할 때 제목 적극가담 이중매매. 다음에 가입하는 게 을이 팔고 부탁받아 가는 거 중생등기. 그 쓰는 말이 뭐다? 허가치. 그래서 적법성하고 무슨 성? 해당성.
그럼 허가지역 아닌 곳의 중생등기는 유효. 허가지 중생등기는 무효. 그 세계가 어느 세계? 적법성. 그럼 거기다 150페이지 맨 위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155페이지 맨 위에다가 네?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이게 총칙에 뭐예요? 목적 이야기했었죠.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그러면 적법성 밑에다 써놓을 말이 뭘까? 허가, 지역 밑에다가 중생 등기를 써놓으시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용어를 그 위치 선정만 잘 하시면 돼. 그러면 절대 까먹지 않고 내용이 담아다 할 겁니다. 타당성에다 써놓을 말은 뭘까? 적극가담 밑에다가 이중매매. 기출문제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틀린 질문이야. 그 강행규정이 바로 뭐예요? 그 적법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타당성 무효. 반선풍기 무효라고. 무슨 무효? 그 선풍기 무효가 그 타당성 무효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허가지역 중생등기와 뭐하고? 적극가담 무슨 매매? 이중매매. 네. 그 다음에 이제 157쪽 가시면 등기 갖추지 않은 부동산 무슨 지위? 매수인 법적 지위. 다시 한번 나왔죠? 본권 대표 소유권 없다. 그러면 소유권 물청이 없겠네? 무슨 권은 있어? 그럼 점유권 물청은 있겠네? 자, 그런 거 물청이 연결될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158쪽, 187쪽. 자, 187조는 아까 무슨 취득이 아니고, 거기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정지 취득이 아니고 무슨 취득이다? 자동 취득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187조에 기타란 말 있죠. 네?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것, 요하지 않는 것 잘 모르겠어. 그럼 아마도 이 기타 속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죠? 자동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모를 땐 뭐로 가라? 기타 속에 자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59페이지에 보시면 5번에 기타 법률 규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 아까 비읍 그 혼동할 때는 첫 번째가 어디 세계가 아니고 점유 세계가 아니고 본권 안에 들어가서 논다는 거. 그래서 좀 어려울 때 한 얘기가 아까 뭐 있었지? 응?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해가지고 응? 함부로 올라타지 말 것. 네? 1번이 취득했을 때 1번 죽이면 올라가잖아.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선생보다 후사. 자, 혼동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3번 180조 점유 취득세 나왔죠? 뭐가 기억나요? 취득시효가 나왔어. 뭐가 생각나? 소멸시효. 또 미등기 매수. 같이 묶어서 계속 연결하세요.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 취득이므로 등기 요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한다. X죠.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조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무슨 청구권? 등기청구권 최우선이가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를 먼저 비교한다. 소유자 자격이 아니면 뭐고? 자격이면 물권적. 채권적일 때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죠. 그런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네. 다음 넘기셔가지고 162쪽. 무슨 등기? 가등기 왜 하죠? 순위 보전은 아래고. 에? 이중 매매 원천 봉사하려고 한다고. 이중 매매 못하게 하려고. 그럼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수은이는 소급합니까? 물건 변동은 본등기 그때부터. 다섯 글자 아까 수은이만 뭐한다? 소급.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넘기시고 172쪽 무슨 시효? 아까 쓰던 거 다시 돈 거야. 다시 소멸시효. 반대말은 무슨 시효? 소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 몸동작.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때 혼동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